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실 손해보장 문제풀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풀이는 현재는 답을 구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풀이 특강 가셔서 충분히 가능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느냐,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합니다. 자, 네 품목 각각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다음은 종합위원 및 수학전 종합위원 과실손해보장 방식에 가입한 복분자네, 복분자. 자, 복분자 하시면 여러분 일단 떠오르셔야 되는 거 뭐죠?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로 조사가 나뉜다. 하지만 수학 개시 전이든 후든 우리는 뭘 조사한다? 고사된 가지, 결과모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고사 결과모지. 네, 수학 개시 전에는 결과모지의 감소를 조사하기로 했죠? 결과모지의 감소 이퀄 고사 결과모지. 6개 기대했는데 3개밖에 없대요. 지금 3개 감소했네요. 3개가 고사한 거죠, 뭐. 그쵸? 결과모지의 감소, 수학량의 감소, 평수 미평과 같더라. 평년에서, 그쵸? 지금 기대했던 게 몇 개인데 현재 살아있는 게 몇 개니?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근데 살아있지만, 가지는 살아있지만, 그쵸? 이 시기에 수학 개시 전의 피해는 수정의 불량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본 목적은 열매니까 수정이 문제 있는 친구들 수정 불량 이걸 가지 피해로 바꿔줘야 되죠. 환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살아있는 거 4개라면 그중에 수정 불량인 거 하나? 그럼 진짜는 3개가 살아있는 거구나. 과실에 초점을 맞추면요. 만약에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 이게 수학 개시 전에 가지의 감소, 결과모지의 감소, 고사 결과모지였어요. 미보상은 이렇게 해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가 나오죠. 오케이. 수학 개시 후에는 고사 결과모지수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 사실 가지가 죽었거나 말았거나 그 시기에는 회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열매가 중요한 거죠. 이미 열매 다 경작 끝났잖아요. 이제 막 수학하면 되잖아요. 그쵸? 수학의 감소를 가지의 피해로 바꿔줘야 되죠. 수학의 감소를 가지의 피해로 또 환산해 줍니다.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그쵸? 수학의 감소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현재 시점 남아있는 게 50%인데 얘 이름이 뭐라고요? 자녀 수학량 비율. 사고 날짜 기준으로 아직 수학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50%인데 현재 수학이 가능한 게 20%네요. 얘 이름 뭐라고요? 수학 가능 비율인데 우리는 결실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결실률. 네, 수학이 가능한 비율. 네. 그럼 수학이 감소한 거 30%구나. 이거예요. 얘가 핵심이에요. 수학이 가능한 거 30% 어디에서 가능해요? 살아있고 수정이 불량한 거 뺀 거, 즉 진짜 살아있는 거에서 열매가 자라서 이제 수학을 개시하겠죠?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 이 30%를 적용을 하죠.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근데 만약에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럼 이런 거 조사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평년에다가 직접 적용을 하죠. 기대했던 거, 거기에서 바로 열매가 자라고 수학하다가 이제 이만큼 감소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수학 개시 전에 조사하는 게 뭐였어요? 살아있는 거 조사하고, 수정 불량이 얼마나 될까 조사하고, 수학 개시 후에는 얘 조사하는 거예요. 수학 감소, 즉, 자녀 수학량 비율은 공식의 숫자 딱 사고 날짜 대입하면 짠 나오고, 얘 조사하는 거죠. 얘 얼만큼 지금 수학이 가능할까? 결실률, 수학 감소 비율, 수학 가능 비율. 그럼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더해서 즉 총 고사 결과 모지수에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누면 피해율 나옵니다. 네, 이게 끝이었어요. 네. 자, 최종 복습하는 단계입니다. 문제풀이는. 근데 뭐 이렇게 문제가 긴가요? 봤더니 단 각 개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넷째 자리까지 계수라고 나와 있네, 계수. 여러분, 사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계수는 상수래요, 상수. 어느 값에 적용하는 상수, 수래요, 수. 근데 우리 지금 복분자에서 계수가 뭐가 나오죠? 계수? 수정, 불량, 환산, 계수 나오고요. 또요. 그렇죠. 수학감소, 환산, 계수 나오잖아요. 계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을 계수라고 하면서 이름은 별표칠에 계수라고 돼 있으면 사실상 퍼센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쓰면 얘는 퍼센트는 비율이잖아요. 상수가 아니고. 같이 쓰면 안 되는 말인데 혼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도 8회 9회 시험부터 이 소수점 가지고 채점할 때 이렇게 칼질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퍼센트로 나온다. 퍼센트로 소수점 몇째짜리, 그다음에 계수로 나온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0.1234가 나왔어요. 계수면 이 자체가 그냥 계수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퍼센트로 하래요. 만약에 저기 퍼센트는 이렇게 수정불량 환산 비율은 수학감소 환산 비율은 퍼센트를 원한다. 문제에서. 그러면 12.34가 되겠죠? 그러면 다섯째 자리가 있다고 쳐요. 여기서 만약에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러면 0.1235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퍼센트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값 자체가 틀려집니다. 값 자체가. 그래서 계수로 할지 퍼센트로 할지 여러분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된다. 네. 농구먼 이론서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완벽한 이론서가 아니다 보니 그렇더라. 오케이. 고사 결과 모지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까지. 특히 수학 개시 후가 조금 숫자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볼까요? 계약사항 봤더니 복분자 수령 4년. 그렇죠. 인수제한 목적물 떠올리시죠? 1년 이하, 그 다음에 11년 이상의 포기로만 구성한 경우엔 인수제한. 제가 거기서 포기로만 이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보험 가입금액 1,500만 원이고요. 가입 포기수 2,000포기. 이론서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계세요. 가입 포기수 어떻게 구하죠? 원장이 있어요. 물론 원장에 있는데 자, 우리 면적조사 하잖아요. 복분자는. 이 과목에서 과수 중에 유일하게 면적조사하는 거. 복분자. 실제 경작 면적에 얘를 이용해서 우리 가입 포기수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식 면적까지 조사를 하죠. 제식 면적, 뭐 식재 면적. 마이너스 가입 이전에 고사한 포기수가 있다면 그게 가입 포기수. 우리 복분자 가입 금액 할 때 나왔었죠. 평년에 기대한 결과 모지수는 자, 포기당이죠. 포기당 5개였대요. 자부담이 15%, 보험금 지급 한도 1,500만 원 곱하기 85%가 지급 한도겠네요. 1- 차기 쓱 스캔하시고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 그럼 그때 한번 한도 체크해 주시는 거죠. 사고 날짜 수학 개시 전후가 다르니까 수학 개시 전 5월 31일까지 한번 사고 발생했고요. 수학 개시 후에도 발생했네요. 각각의 결과무지의 감소와 그다음에 수학 감소를 가지피해로 환산해 준 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계산 자체는 쉬웠어요. 자, 수학 개시 전 아까 살아있는 거 아까 평년 지금 5개 기대됐죠? 5개. 표본 포기수가 11포기래요. 근데 살아있는 건 샘플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한 포기, 표본 포기 하나, 앞뒤 2포기씩 해서 총 5포기를 한 표본 구간으로 했죠? 그럼 표본 포기가 11포기다. 그러면 11표본 구간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곱하기 5 했더니 한 구간당 5포기씩 11포기, 11구간, 55포기를 조사한 거예요. 표본 포기는 11포기, 표본 구간 내 포기수는 55포기. 자, 55포기에 살아있는 거 조사했더니 합계가 165개가 나왔대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5 나누기, 그렇죠. 11 곱하기 5가 돼야 되겠죠.
55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나오죠. 55, 5, 35, 35,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3개가 나와요. 포기당. 얘 이름이 뭐라고요? 별표 7 보시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기준, 포기를 의미합니다. 포기. 5개 기대해 있는데 3개 나왔대요. 벌써 2개가 감소했죠? 혹시 수정 불량인 게 있나 봤어요. 있네요. 이때는 표본 포기 11포기에서만, 55포기가 아니라 11포기에서만 이미 6송이를 뽑아요. 그러면 한 송이당 열매가 5개씩 있겠죠? 거기에서 총 270인데 피해 열매수, 그때의 피해 열매수는 수정이 불량한 친구들이죠? 90개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항상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게 이만큼 있더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이 친구의 이름이 수정 불량 환산 계수잖아요. 그죠? 네, 아까 우리 문제 조건에서 계수로 하라고 조건이 있었죠? 소수점 5째짜리에서 반올림에서 4째짜리까지였나요? 네,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죠. 0.1833333 쭉 나가네요. 4째짜리 반올림 할거나 말거나 없이 1833. 오케이. 자, 수정 불량 환산 계수까지 구했어요. 얘는 어디에서 수정이 불량한 거예요, 지금? 가지가 죽었으면 열매 수정도 안 되죠. 살아있는 것 중에 수정이 불량한 거죠.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즉 가지 피해로 환산해주는 법을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은 첫 번째, 기준에다 그냥 곱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0.1833. 이해되시죠? 첫 번째. 여기에서 수정 불량도 이루어지는구나. 이만큼이 가지 피해구나.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두 번째 방법. 지금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가 165개잖아요. 그쵸? 165개. 165개가 다 0.1833씩 165개가 0.1833 부분만큼이 165개 중에 이만큼이 수정 불량한 가지래요. 그럼 여기 뭘로 나눠줘야 돼요? 얘로 나눠줘야죠. 55로 나눠줘야죠. 165개, 55포기의 값을 제시했으니까, 적용했으니까 55 적용해야 되겠죠. 같은 거죠. 55를 먼저 나누고 나중에 나누고. 근데 문제집마다 이렇게 계산한 거, 이렇게 계산한 거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석대로 계산하는 건 뭐라고요? 정석대로? 지금 1번 포기에서 55번 포기를 조사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1번 포기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0.1833 수정불량 환산 계수, 2번 포기, 3번 포기, 4번 포기, 55번 포기까지의 각 포기마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55개의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1번에서 55번까지 포기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각각에 얘를 곱하면 수정불량 가지 피해도 55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개의 합산이에요. 개의 합산. 원래 정석대로라면. 그래서 별표 7에 보시면 표본 구간,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의 합 돼 있어요. 합. 55개의 합. 나누기 표본 포기 이퀄 구간이죠. 네. 곱하기 5. 별표 7 공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석이지만 이 방법 둘 다 있다. 이거는 문제로 어떻게 출제를 못해요. 페이지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똑같더라. 3가지가 있더라. 네. 그럼 답 나왔네요. 자, 우린 1번 가장 간단한 걸 해볼까요? 3 곱하기 0.1833 해보면 0.5499네요. 0.5499. 근데 아까 고사 결과 모지수 우리 소수점 조건이 있었죠? 고사 결과 모지수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의 둘째짜리까지니까 요 결과값이 0.5499 반올림하면 0.55 나오겠네요. 네. 3개가 살아있지만 수정 불량한 게 0.55개래요.
3개가 살아있지만 그중에 5개는 0.55개는 실질적으로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과실의 입장에서는. 자, 미보상 비율이 있네요. 미보상 어떻게 하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5 평수미랑 똑같은 거죠. 3 마이너스 0.55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여기에 대입을 하면 수학 개시 전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짠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답 먼저 볼게요. 네, 0.26개가 나왔네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러면 답은 2.29개가 됩니다. 수학 개시 전에 지금 가지의 감소, 결과 모지의 감소가 2.29개래요. 수학 개시 후 피해는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플러스 0하고 나누기 평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학 개시 후 수학의 감소를 가지 피해로 환산해 준 거 한번 해보죠. 자, 이때 뭐 조사한다 할까? 자녀 수학량 비율은 공식에 딱 사고 날짜 집어넣으면 나오고 그 중에 자녀 수학량 비율이 몇 %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수학의 가능한 비율, 결실률이 몇 %더라. 그걸 차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 수학량 비율이 우리 사고 날짜에 따라 달랐죠. 네. 자녀 수학량 비율 공식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암기하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해가림 시설 그 단위면적당 시설비나 아니면 우리 생산비 보장 쪽에 가셔서 시설작물 버섯 쪽 가셔서 표준 생장일수 뭐 이런 거로도 뭐 출제가 되는데요. 뭐 그걸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보진 않지만 암기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와 6월 8일 이후부터 20일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 보장기간 마지막 나뉘죠. 이때는 뭐 너무 쉽죠. 98에서 마이너스 사고일자 빼면 됐어요.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 공식 말고 차라리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알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6월 8일부터는 어떻게 했죠? 공식이 사고일자의 제곱, 요거 처음에 농금원 이론서에 요거 빠져 있었어요. 만약에 아예 처음 버전, 3월 며칠 날 나온 23년도 기준,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가장 첫 버전 요거 채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수정되긴 했는데 마이너스 사고일자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일자 이걸 빼는 거예요. 이거 한 덩어리로 보세요. 공식을 여러분 막 숫자로 공식에 빠져들지 마시고 네. 플러스 460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네. 자, 지금 사고일자가 언제예요? 사고일자. 사고 조사 헷갈리지 마세요. 6월 2일이네요. 98 마이너스 2 했더니 96% 나오죠. 자, 자녀 96%를 지금 수학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수학해야 하는데 수학 가능한 비율이 얼마래요? 결실률이 얼마래요? 결실률 마찬가지로 표본 포기만 조사하는 거죠. 포기에서 이미 6개 뽑아서 전체 꼽힌 게 300개인데 지금 수학 가능 열매 수가 150개래요. 여긴 뭐 15%처럼 뭐 빠지는 거 없죠. 네. 50% 지금 수학 가능하대요. 결실률이. 마이너스 0.5 수학 감소 비율은 46% 나오겠죠. 자, 어디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에서 감소하죠? 살아있는 거 뭐였죠, 아까? 3개에서 0.55개 뺀 거에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열매가 이제 자라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 줘야 되니까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나오겠죠. 자, 미보상 비율 있죠? 미보상 비율. 이 결과값에, 이 나온 결과값에 수학 개시 후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미보상 비율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평년 수학량 1000 빼기 600에 미보상 비율 적용하나 여러분 이거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 많으세요. 미보상 비율 적용하나 같은 겁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럼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서 이렇게 나온 값을 차감하면 수학 개시 후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 지금 수학 개시 전에도
미보상 비율이 있고 수학 개시 후에도 있어요. 여긴 다행히 같은 값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습관이 되어 계시잖아요. 미보상 비율은 가장 큰 값. 사고당 미보상 사이가 2개면 합산. 그쵸? 근데 각각 기간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쉽진 않지만 만약에 이 앞에 15%였어요. 미보상 비율이. 근데 뒤에 조사했더니 10%였어요. 미보상 비율이 줄어드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흔한 경우도 아니죠. 네. 처음에 15%였는데 그 다음에 막 계약자가 제초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갔을 땐 줄어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큰 값이지 그리고 앞에 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 개시 후는 수학 개시 후 거, 수학 개시 전은 수학 개시 전 거. 됐죠? 네. 반대로 여기에 20%가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앞에 10%지만 큰 거 해서 수학 개시 전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할 때 20% 적용하면 안 되신다. 네, 각각 기간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특정 유형 거 볼게요. 수학감소 환산 계수. 저 계수로 하기로 해놓고 여기 또 제가 습관적으로 퍼센트로 했네요. 네. 얘는 뭐 여기서 떨어지니까 소수점. 아까 그 조건에 걸리지 않죠. 오케이. 1.13개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 수학 개시 전에 무사고였어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그대로 평년 결과 모지수가 오겠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개. 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여기에 곧바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오케이. 자, 차감하면 1.02개 플러스 1.02개 나누기 5개. 피해율. 보험금 집어넣으면 뭐 피해율, 가피자에 집어넣으면 끝. 이 과실 쪽은요. 사실 감귤 빼놓고는 복분자, OD, 무화과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비해서 계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만큼 품목의 특성만 이해하면 되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품목 특성 이해하는 거 너무 골치 아프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의외로 공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공식 암기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다 이해해야 되나 적정처럼 포복자처럼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하지만 이해하시면 더 많은 다양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 가능하지만 사실 과실 쪽에서는 여러 응용 문제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OD네요. OD. 우리 OD 하면 생각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최종 정리예요. OD는 포복자 방법대로 한다. 포복자 방법대로 한다. 이전 내용 다 모르셔도 지금부터는 아셔야 돼요. 포복자 방법, 포복자 수확량이 어떻게 되죠? 포복자 수확량, 수확 개시 전에 착과량 마이너스 개시 후 사고당 감소량의 합이죠. 네. 자, 그럼 OD. OD는 물론 수확량을 결실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OD의 결실수는 뭐가 될까요? 이 앞에 조사 수확량이 붙듯이 OD도 조사 결실수라 하죠. 네. 착과량 어떻게 하죠? 포복자 착과량. 수학 개시 전에 무조건 세놓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세놓죠. 자, 주당 착과수를 주당 환산 결실수로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당 착과수 대신에 주당 환산 결실수 얘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세놓고 있다가 포복자는 사고 발생하면 과중조사하죠. 그래서 여기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했지만 결실수잖아요. 수. 과중 없어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일단 한 덩어리 끝나고. 플러스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 모두 들어가야 되니까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결실수죠. 네. 이게 수학 전 착과량이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감수량 하면 되는데 OD는 보험기간이 어디다? 수학 개시후는 아예 없다. 그거보다 훨씬 앞인 결실 완료 시점까지만 한다. 보험기간이 없다.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즉 주당 환산 결실수, 주당 착과수 대신에 그냥 그 자리에 얘만 오는구나. 얘는 미터당 값이구나. 그것만 딱
그냥 캐치해 놓으시면 되세요.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죠. 일단 감수량은 없고 뒤에 얘를 뭘로 나눠요?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눕니다. 왜 그렇죠?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의 경우에는 과수원 전체 값이었지만 얘는 어차피 과수원 전체 값이 아니잖아요. 1m당 값이잖아요. 100주에 한 주당 1m일 것이니까 실제로 총 결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차피 과수원 전체 값이 아니니까 우리는 절대 단위 미터당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디에서 1m는 뭐다? 주다. 주. 미터당 이퀄 주당이다. 자, 절대 단위를 미터당으로. 그럼 얘도 미터당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을 미터당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미터당, 주당, 실제 결과 주수. 자, 그러면 미터 값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면 어디에서는 얘 계산하는 게 조사하는 게 조사 방법에 다였잖아요. 상당히 간단했잖아요. 얘 어떻게 조사했죠? 표본 주를 선정하고 표본 가지를 선정하고 한 번 더 표본 들어가죠. 그래서 표본 가지에 그 가지의 이름이 결과모지였죠. 결실수 합계 나누기 표본 가지 합계가 아니라 표본 가지의 길이 합계로 했죠. 네. 포복자는 어떻게 했어요? 표본 주의 착과수 합계, 즉 착과수 합계.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쓰잖아요. 표본 주 합계를 썼죠. 그래서 주당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가 1000개인데 표본주가 10주다. 그러면 한 주당 착과수가 100개구나. 그게 여기 왔잖아요. 요 자리에. 주당 착과수에. 하지만 OD는 얘랑 같다. 치환된다. 결실수 합계 나누기 길이 합계로 하자니. 여기 표본주 합계를 했으니까 가지당 합계로 하자니. 가지는 왠지 단위가 좀 그러니까 아예 표본가지의 길이 합계 미터당으로 만들자. 미터당으로. 표본주 착과수, 주당 착과수 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당 환산 결실수 구하는 거나 주당 결실수를 미터당 결실수를 주당으로 환산시켜주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갈 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 문제는 뭐 A품종, B품종 있지만 그냥 별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건으로. 가입금액 500만 원. 자, 주당. 즉 1m의 이 과수는 150개가 기대되는구나. 오케이. 실제 100주고요. 자부담 10%. 미보상 있네요. 보험금 지급할 때 미보상 있으면 항상 추가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결실 불능주수. 어디 나무 좀 특이했죠. 결실 불능주수. 고사 대신에 결실 불능주수. 하지만 별표치로에는 고사주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어도 지금까지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15주가 결실 불능. 그럼 조사 대상 주수 딱 나오죠? 미보상 이렇게 빼면은 25주 빼니까 75주가 조사 대상 주수네요. 조사 대상 주수 또 왜 나와요? 아까 식 썼었죠, 여기. 네. 미보상 비율이 5%고요. 표본주 7주. 주당 착과수가 보통 제시돼 있거나 다른 품목들은 아니면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제시돼 있었죠. 주당 착과수 100개 이렇게 제시돼 있거나 다른 것들은 표본주 착과수 합계 1000개. 그럼 표본주수를 우리가 막 유추하는 거 했었잖아요.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그러면 뭐 10주 이게 이 값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거기에 이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있을 뿐이에요. 결과모지, 즉 가지당 길이, 가지당 결실수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우리 이 포인트가 뭐예요? 표본주당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조사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주에 표본주 3가지,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가지수 3개. 근데 가지당 길이가 2m래요. 요거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아느냐. 근데 7주에 가지당 3개 조사했는데 주당 3가지 조사했는데 가지당 80개가 있대요. 이게 주당 환산 결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표본주 결실수 합계,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표본가지 길이 합계. A품종, 지금 이 계약의 주당 환산 결실수. 한번 해볼까요? 7 곱하기 3 곱하기 80 나누기
40개 나오네요. 주당 40개. 얘는 원래 미터당이지만 주로 환산시켜준다. 그래서 이름이 주당 결실수가 아니라 환산 결실수. 그럼 다 한 거예요. 자, 조사 결실수 어떻게 되죠? 표본 조사 결실수, 조사 대상 주수 아까 75주 곱하기 주당 착과수 자리의 환산 결실수 40개 플러스 미보상 주수 10주 주당 평년 결실수 아예 주당으로 산출되어 있잖아요. 그쵸? 끝. 뒤에 감수량 없고 과중 적용 안 하고 그 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 값이 과수원 전체 값이 아니니까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자 100주. 이러면 주당 조사 결과 조사 결실수가 나오죠. 그럼 우리 이 방법대로 포복자 방법대로 포복자 수학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평수미평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150 마이너스 이 결과값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한 값 나누기 평조미평. OD는 포복자 방법이다. 즉 수학감소 보장 포복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OD는 포복자, 무화과는 기타 과수 이렇게 했잖아요. 같은 수학감소 보장에서. 자, 일단 A 품종 거 값 한번 볼까요? 네. 환산 결실수. 요거만 딱 떼가지고 이런 거 몇 개 묶어서 뭐 예를 들어 밤에 뭐 과중조사, 과중 계산하는 거, 참달의 밤 이런 거, 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몇 가지 떼가지고 5점짜리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조사 결실수 얘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당 45개가 나오네요. 미보상 감소 결실수 평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에 미보상 비율 하면은 5개가 나오네요. 네. 피해율. 가피자에 집어넣으면 보험금. 네. 이게 정석대로예요. 이게.